안녕하세요. 15년 지기 친구가 성형에 빠져들면서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너무 힘드네요. 저희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어요. 수진이는 평범한 외모였지만 성격이 좋아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항상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는 예쁘지 않아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다며 늘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충분히 괜찮다고 말했지만 수진이는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학교 4년 내내 붙어 다녔습니다. 졸업 후에도 같은 동네에 살면서 주말마다 만났고요. 수진이는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조용히 살았어요. 연애도 몇 번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고 항상 자기 외모 탓을 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마다 내가 더 예뻤으면 안 헤어졌을 거라며 자책했어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했던 친구였지만 그래도 성격이 좋아서 저는 계속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 수진이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쌍꺼풀 수술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쌍꺼풀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수술 비용도 15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수술 후 수진이는 정말 예뻐졌습니다. 본인도 만족스러워했고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왜 진작 안 했을까? 그때부터 수진이는 SNS에 셀카를 자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찍는 걸 싫어했는데 말이에요. 좋아요도 평소보다 많이 받았고 예뻐졌다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수진이는 그 반응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매일 핸드폰으로 SNS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수술 6개월 후 수진이가 이번엔 코 수술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쌍꺼풀 했더니 코가 더 낮아 보인다면서요. 비용은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 걱정됐어요.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굳이 더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는 한 번만 더 코만 하면 끝이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코 수술 후 수진이는 더 예뻐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턱이 각져 보인다며 턱 보톡스를 맞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광대가 나온 것 같다며 광대 축소도 알아봐야겠다고 했고요. 필러를 맞으니까 훨씬 낫다며 매달 맞아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씩 들어갔어요. 6개월마다 새로운 시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냐고, 돈도 많이 들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자기는 투자하는 거라며 외모가 곧 경쟁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성형외과 상담을 받으러 다니는 게 취미가 됐어요. 주말마다 강남 성형외과를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디는 상담이 친절하더라, 어디는 가격이 괜찮더라 하면서 비교하고 다녔어요. SNS에는 매일같이 셀카가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며 오늘은 좋아요를 별로 못 받았다며 우울해하기도 했어요. 조명과 각도를 연구하며 하루에 수십 장씩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는 수진이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다른 친구 예린이도 수진이를 알고 있었어요. 셋이서 가끔 만났거든요. 어느 날 예린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얼굴도 예전이랑 완전 달라졌고 성형 중독 같다고요. 저도 걱정되긴 하는데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더니 예린이는 솔직하게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서요. 예린의 말에 용기를 얻어 수진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성형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냐고, 조금 쉬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수진이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너는 원래 예뻐서 몰라. 나 같은 사람 심정은 이해 못해. 자기가 예전에 얼마나 못생겼는지 너도 알지 않냐며. 이제 겨우 자신감 생겼는데 왜 말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저한테 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자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한 달 정도 연락이 없다가 다시 만났을 때 수진이 얼굴엔 또 변화가 있었어요. 입술에 필러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35살이 되던 해, 수진이 얼굴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필러를 너무 많이 맞아서인지 얼굴이 부자연스럽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코도 재수술을 했는데 삐뚤어져 보였어요. 수진이는 병원을 찾아가 재수술을 요구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지금 상태에서 또 수술하면 더 위험하니 최소 1년은 쉬어야 한다고 했대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재수술을 받았어요. 비용은 600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더 나빠졌어요. 얼굴이 비대칭이 되고 피부도 울퉁불퉁해졌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만날 때마다 놀랐어요. 예전에 그 친구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많이 만져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이상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수진이는 화를 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나만 이상하다고 그런다면서요. 하지만 집에 가서 거울을 볼 때마다 우는 수진이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예전처럼 셀카를 올리지 않았거든요. 좋아요도 예전만큼 받지 못했고 심지어 악플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성형 괴물 같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요. 수진이는 지난 7년간 성형에만 1억 원 이상을 썼다고 했어요.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대출도 받고 카드 빚도 생겼대요. 이미 빚이 3천만 원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자꾸 병원 간다고 조퇴하니까 상사가 눈치를 준다면서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성형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쓴 줄 몰랐거든요.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고치면 돼. 지금 멈추면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까워. 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제대로 고치면 그때부터는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미 충분히 많이 했다고 말했지만 수진이는 듣지 않았어요. 결국 수진이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성과도 떨어지고 자꾸 병원 간다고 빠지니까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했대요. 수진이는 실직 상태가 됐지만 성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 제대로 고칠 수 있다며 더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SNS도 새 계정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큰 수술을 했어요. 그동안의 부작용을 고치겠다며 얼굴 전체를 재수술한 겁니다. 남은 돈을 전부 털어서요. 비용은 800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생겼고 얼굴 한쪽이 마비됐어요. 코는 더 삐뚤어졌고 피부는 괴사 직전이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했대요. 원상복구도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병원에 누워있는 수진이를 보러 갔습니다. 붕대로 얼굴을 감은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냐고, 거울도 못 보겠고 밖에도 못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내 말을 안 들었을까? 진작 멈췄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더라고요. 수진이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후회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겠지, 이제는 그만두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수진이가 퇴원 후에도 여전히 성형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퇴원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이는 다시 성형외과 상담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술 실패를 고쳐줄 다른 병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재수술 잘하는 병원을 검색하고 후기를 읽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큰 부작용을 겪었는데 어떻게 또 수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이번 병원이 잘못한 거야. 다른 데서 제대로 하면 괜찮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 상태에서 또 수술하면 더 위험하다고 했는데 수진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면 고칠 수 있을 거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진이는 30대 후반입니다. 빚은 5천만 원이 넘고 직장도 없어요. 성형에 쓴 돈만 1억 2천만 원인데 남은 건 망가진 얼굴과 빚뿐입니다. 재취업도 못하고 있어요. 면접 보러 가면 사람들이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며 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수진이는 여전히 성형외과 후기를 찾아보고 있어요. SNS는 지웠지만 성형 카페는 매일 들어간대요. 완전히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 없던 수진이가 외모로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